혈당 수치가 약 하나도 늘리지 않고 120이나 떨어진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혈압약 없이도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내려간다면요? 그 비밀이 바로 냉장고 속 오이 한 개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그저 매일 아침마다 오이 스틱 하나씩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 중에 혈당이 무려 120이나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을 정도였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자꾸만 늘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은 빠지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혈당 재는 게 무서워서 며칠씩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혈압약 먹는 걸 깜빡해서 가족들한테 잔소리 듣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식단 조절하려고 해봐도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복잡하고 어렵고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오이 먹는 법을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요리법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닌 그냥 냉장고에 있는 오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3년 동안 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사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경험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레지던트로 병원에 근무할 때는 약물 치료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을 늘리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추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최신 의학 지식으로 무장했고 새로 나온 약물들의 효과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진단하고 처방전 써드리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래 진료를 몇 년 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한 손에는 약봉지를 잔뜩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한숨을 푹 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하루에 먹는 약이 15알이 넘는다며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약만 먹고 살아야 하나요? 약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약 먹는 건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 넘어요. 연금으로는 약값 내기도 빠듯해요 라고 하시면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터벅터벅 걸어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의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쯤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69세 되신 한 할아버지께서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도 혈당과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매번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선생님, 왜 나는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수치가 안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정말 답답했죠. 약을 더 늘리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현 상태를 유지하자니 합병증이 우려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정기검진차 오셨는데 갑자기 수치들이 놀랍게 개선되어 있는 거예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져 있고 혈압도 150에서 130 정도로 안정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을 잘못 드신 건 아닌지 아니면 검사에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더니 정말 뜻밖의 답변이 나왔어요. 선생님, 집사람이 올해 텃밭에서 오이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이를 먹게 되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그때 저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오이가 혈당과 혈압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이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께도 조심스럽게 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60% 이상의 환자분들에게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이를 활용한 식이요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성공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성공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건 오이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적인 이 방법을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왜 오이가 도움이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콩팥 기능의 저하입니다.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콩팥 기능이 약 40% 정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콩팥이 물과 염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절해 줬는데 50대 이후부터는 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개 정도 있어요. 이 필터들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들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사구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짠 음식도 이제는 조금만 드셔도 몸이 금세 붓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은 경험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몸 안에 염분과 수분이 쌓이면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우리 몸이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카테코라민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내려요. 젊고 건강할 때는 인슐린이 이를 잘 조절해서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 시간대에 혈당이 20에서 30, 심한 경우에는 5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혈당이 140 정도로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갑자기 180이나 200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게 6개월, 1년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눈의 망막 혈관이에요.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명 원인 1위가 당뇨성 망막병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어요. 당뇨성 심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50% 이상이 당뇨 합병증 때문이에요. 마지막에는 심장혈관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당뇨가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에서 4배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당뇨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6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률이나 투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8에서 10년 짧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당뇨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이거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많은 분들이 약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약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특히 새벽 현상 같은 경우는 약물로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약을 계속 늘리다 보면 저혈당 위험도 커지고 간이나 콩팥에 부담도 많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을 5, 6가지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부작용 위험도 높아져요. 어지러움, 소화불량, 근육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식단이나 운동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약은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어렵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전문가들마다 말하는 게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복잡한 식단표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는 그냥 오이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제 오이가 왜 혈당과 혈압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먼저 오이의 기본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는 무려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는 영양가가 별로 없는 채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나머지 5%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은 바로 칼륨이에요. 중간 크기 오이 한 개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나나 한 개의 칼륨 함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일정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혈관 안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과정을 억제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칼륨을 3,500mg 이상 섭취한 그룹이 2,000mg 미만 섭취한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포인트, 이완기 혈압이 5포인트 낮았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량을 하루 1000mg씩 늘릴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24%씩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강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불용성 섬유질이에요. 이 섬유질이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이때 섬유질이 없으면 포도당이 급속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하지만 섬유질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섬유질이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부풀어서 포도당을 감싸고 소장벽에 달라붙어서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지는 거예요. 이를 혈당 지수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84 정도인데 여기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전체적인 혈당 지수가 60에서 65 정도로 떨어져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섬유질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장내 세균이 섬유질을 발효시킬 때 나오는 단죄 지방산이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세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오이과 식물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왜 염증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를 외침으로 인식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혈관 수축도 유발해요.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쿠쿠르비타신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서 근본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쿠쿠르비타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네 번째로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실리카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실리카가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도와서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이 한 개에는 약 2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있으면 혈관이 더 쉽게 수축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60-70%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오이의 이뇨 효과입니다. 오이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어나요. 이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칼륨과 기타 성분들이 콩팥에서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밤에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으시는 분들에게 오이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화학적인 이뇨제와 달리 부작용도 거의 없고 오히려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들은 보충해주면서 나트륨만 선택적으로 배출시켜 주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이의 항산화 효과예요. 오이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망간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을 때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되는데 이게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켜요. 오이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손상을 예방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칼로리 면에서도 오이는 정말 우수해요. 중간 크기 오이 한 개가 겨우 1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사과 한 개가 80에서 100칼로리인 걸 생각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그런데 포만감은 상당히 커요. 섬유질과 수분이 많아서 배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고 씹는 맛도 있어서 만족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이런 여러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당과 혈압에 동시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이는 혈당과 혈압에 방지턱 역할을 해주는 천연 건강식품인 셈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 환자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박영자님입니다. 당뇨 병력이 8년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키 158cm에 몸무게 68kg으로 약간 통통하신 편이셨고, 공복 혈당이 계속 160에서 1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박영자님은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문제였어요. 저녁에는 그럭저럭 140에서 150 정도로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170에서 180으로 높게 나오는 거죠. 새벽 현상 때문이었는데 약을 늘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본인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저녁에 일찍 먹고 일찍 자는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밤에 몰래 뭔가 먹는 것도 아닌데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그때 박영자님께 아침 루틴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고 30분 후에 오이 스틱 반 개를 무가당 땅콩버터에 찍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선생님, 정말 오이로 혈당이 내려갈까요? 이상한 건 아니죠? 하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큰 부작용도 없고 시도해 볼 만하다고 설득해서 꾸준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며칠 재보니까 아침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일까요? 그때 저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벌써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65 정도로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박영자님도 정말 신기해요. 오이 하나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5에서 155 정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무려 30포인트나 내려간 거죠. 박영자님은 그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선생님, 이제 아침에 혈당 재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3개월 후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였습니다. 7.8에서 7.5로 0.3%나 낮아져 있었어요. 당화혈색소 0.3% 감소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당뇨약 한 가지를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박영자님은 그때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약을 늘리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당뇨가 있어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박영자님은 매일 아침 오이 스틱을 드시고 계시고 당화혈색소도 7.2까지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정철님입니다. 고혈압이 주된 문제였는데 특히 아침 혈압이 높아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혈압이 150에서 160을 넘나들었고 밤에 화장실을 4, 5번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철님은 혈압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더 문제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 피곤하시고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철님의 경우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저녁에 오이 피클이나 장아찌를 자주 드셨거든요. 이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드시던 짠 오이 피클을 끊고 대신 생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너무 심심해서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셨지만 점차 적응해 주셨어요. 또한 하루 종일 오이를 활용하시도록 했습니다. 아침에는 오이 스틱으로, 낮에는 오이 우린 물로, 저녁에는 오이 토마토 볶음으로 드시게 했죠. 특히 오이 우린 물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드시라고 권했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벌써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는 오히려 소변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오이의 이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3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 3번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더 푹 자게 되었고, 낮에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6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130에서 135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무려 20에서 25포인트나 내려간 셈이죠. 이정철님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도 안 늘렸는데 혈압이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서 잠을 훨씬 푹 자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정철님은 매일 오이를 활용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오히려 혈압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65세 최미라님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특히 체중 관리가 안 되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키 155cm에 몸무게가 72kg이셨거든요. 최미라님은 의지는 있으셨는데 방법을 잘 모르셨어요. 선생님,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프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를 나누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오이 스틱으로, 점심에는 오이 샐러드로, 저녁에는 오이 냉국으로 드시도록 했죠. 특히 최미라님께는 식사 30분 전에 오이를 드시라고 강조했어요. 섬유질과 수분이 포만감을 주어서 전체적인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거든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신기하게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변비도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개월 후에는 이미 2kg이 빠져 있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4kg, 4개월 후에는 5kg이 빠져서 67kg이 되셨어요.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혈당과 혈압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70에서 145로 떨어졌고 혈압도 140에서 125 정도로 안정되었어요. 최미라님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무게가 빠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뱃살도 많이 줄어들어서 옷 또한 치수 작은 걸 입게 되었어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라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사례는 74세 강수정님인데요. 이분은 약간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혈당과 혈압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는데 부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특히 다리 부종이 심해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뇨제를 처방해 드려도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셔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수정님께는 오이의 천연 이뇨 효과를 활용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이 우린 물을 한 컵 드시고 하루 종일 틈틈이 생 오이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소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지럽지는 않아요. 2주 정도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저녁에도 신발을 신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강수정님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뇨제보다 오이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사례는 69세 김동수님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셨어요. 또한 만성 변비로도 고생하고 계셨는데 하루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수님께는 오이를 껍질째 드시라고 특별히 강조했어요. 껍질에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저녁 식사 때는 반드시 오이 요리를 한 가지씩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3주 정도 후부터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변보기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보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210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리터디리터이 160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김동수님은 선생님, 오이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단순한 오이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70% 이상의 환자분들에게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볼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오이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를 껍질째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중간 크기라는 게 길이로 15에서 18cm, 굵기로는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예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왜 껍질째 드셔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오이 껍질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과육보다 3-4배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고요.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좋은 성분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이에요. 그럼 이제 하루 일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상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이때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7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찬 물은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입안을 데일 수 있거든요. 이 물에 오이 한두 조각을 띄워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밤새 자면서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이 성분이 우러나와서 천연 해독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물을 드신 후 30분 정도 후에 오이 스틱을 준비하세요. 오이 반 개에서 1개 분량, 즉 4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차가워질 수 있고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오이 스틱에는 무가당 땅콩버터 1숟갈을 곁들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이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땅콩버터가 없으시면 아몬드 버터나 호두 크림도 괜찮습니다. 혹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대신 삶은 달걀 반 개나 치즈 1조각을 함께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오이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조금씩 함께 드시는 거예요. 오이 스틱을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때도 오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오이 채 썬 것과 삶은 달걀, 그리고 잡곡밥 반 공기 정도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김치나 나물 1가지 정도 더하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맛도 좋아요. 중요한 건 탄수화물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는 거예요. 오이로 이미 포만감을 얻었으니까 밥양을 평소에 7-80%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낮에는 오이를 물에 우려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생수병이나 물병에 오이 서너 조각을 넣고 2-3시간 우려내면 은은한 오이 향이 나는 맛있는 물이 됩니다. 이때 오이는 가능하면 껍질째 넣으시고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5에서 7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넣으시면 성분이 적당히 우러나와서 좋아요. 너무 얇게 썰면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안 나와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1컵씩 드시면 됩니다. 오후 3, 4시쯤에는 간식으로 오이 스틱과 사과 반 개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요.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오이의 싱거운 맛을 보완해주고 2가지 모두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도 오이 스틱에 견과류 크림을 조금 발라서 드시거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저녁에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 냉국이 최고죠. 오이를 채 썰어서 멸치 우린 물에 넣고 소금과 식초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멸치 육수 내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멸치 10에서 15마리 정도 넣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린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이 냉국에는 얇게 썬 양파나 미나리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미나리는 해독 효과가 있어서 궁합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합니다. 오이를 어슷하게 썰고 토마토와 함께 살짝 볶아주세요. 이때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달걀 하나 풀어서 넣으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집니다. 볶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는 거예요. 오이가 너무 흐물흐물해지면 식감도 나빠지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어요. 3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꼭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짠 피클이나 장아찌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오이 피클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압에 안 좋거든요. 오이 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당근을 생으로 많이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에 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파괴해요. 만약 당근과 함께 드시려면 당근을 살짝 데치시거나 레몬즙을 곁들이시면 효소 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와 함께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하세요. 둘 다 칼륨이 많아서 칼륨 과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오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이를 살짝 데치거나 따뜻한 국에 넣어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오이 세척도 정말 중요해요.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 드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바르게 세척하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먼저 흐르는 찬물에 30초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을 조금 뿌리고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찬물에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 잔여물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에 넣지 마시고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금방 무르고 너무 낮으면 말라버리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오이가 노랗게 변하거나 만졌을 때 무른 느낌이 들면 드시지 마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오이 양을 조금 늘리셔도 돼요.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5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음식 섭취량은 그만큼 줄이셔야 해요. 반대로 체격이 작으시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오이 반 개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오이를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섬유질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고혈압이 주 문제이신 분들은 오이 우린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걸 권해요. 하루에 2리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면 몸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붓기가 줄어들거나 배변이 좋아지거나 하는 변화들이죠. 한 달 정도 지나면 혈당이나 혈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수치 변화가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 조절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당화 혈색소 같은 장기적인 지표에서도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아침에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혹시 달달한 빵이나 과자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 대신 오이 스틱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오이 스틱을 실천해 보신다면 며칠 후에 혈당이나 붓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이 말고도 혈당이나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었던 음식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는 혈당과 혈압, 그리고 체중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말 놀라운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를 껍질째 드시되 아침에는 오이 스틱으로, 낮에는 오이 우린 물로, 저녁에는 오이 냉국이나 오이 토마토 볶음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95% 가물로 이루어진 오이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칼로리는 매우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정말 효과적이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꾸준히 오이를 드신 분들이 혈당과 혈압에서 정말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셨어요. 박영자님처럼 공복 혈당이 30포인트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이정철님처럼 혈압이 25포인트 내려가신 분도 계세요.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 볼 만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조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특히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고 오이의 찬 성질 때문에 속이 불편하시면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따뜻한 요리로 만들어 드세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서 수치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돼요. 오이 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약물 치료, 운동, 식단 관리와 함께 오이를 활용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 있는 오이 1개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